친구들과 잊을 수 없는 학교 괴담.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가 막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서 친한 친구들끼리 다 흩어졌었어요. 실업계와 인문계로 나뉘고 또 거기서 학교도 다르게 갈라지곤 했지요. 신학기 땐 서로 서먹하잖아요.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학교 안 가는 주말엔 고등학교 애들이랑은 안 어울리고 중학교 때 각별히 친했던 친구들과 저 포함 4명이서 거의 매주 뭉치다시피 했었어요. 그때 관심사는 뭐였다 하면 당연하듯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죠. 그거 말고도 하나 우리들의 흥미를 부추기는 게 있다면 호기심에 맛보기 시작했던 술이었죠. 그래서 오전엔 PC방, 오후엔 부모님 2분 다 늦게 들어오시던 우리 집으로 모여서 없는 돈을 모아서 과자와 라면 그리고 소주를 사와서 내 방에서 홀짝대곤 했지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 그땐 어렸으니 술 마신 상태에서 부모님이 오시는데 있을 수도 없고 국밥집에서 소주 한두 잔씩 더 하면서 속 풀고 집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깨고 냄새도 지우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에서 서너 시간씩 버팅기다 가곤 했는데 철없는 애들이 하늘 보면서 술 깨진 않을 테고 취기도 있고 그냥 놀자니 심심하기도 해서 항상 무서운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래봤자 대부분 근처 공사장이나 학교, 그리고 근처 공원이 대부분이었지만요. 그 중에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제가 나온 초등학교에서 자주 노가리를 까면서 바람을 쐬곤 했죠. 운동장 쪽엔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바람 쐬는 사람도 있지만 건물 뒤쪽으로 독서공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긴 뒷문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벤치에 앉아서 우스갯소리하며 시간 보내기 좋았거든요. 거기엔 연못도 있어서 개구리나 벌레 같은 것도 많았고 그 어느 학교에나 있는 얘기 중 하나인 움직이는 동상이 있는 독서공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우리 학교에도 독서하는 소년소녀 동상이 있었어요. 12시가 되면 돌로 된 책장을 넘긴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어린 청춘들이 술 한잔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시간 보내기에는 딱이었죠. 하여튼 그 일을 겪은 날은 여느 때처럼 4명이서 독서공원 벤치에 앉아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녀석이 이러고만 있으니까 심심하다고 재밌는 걸 하자고 하대요. 그래서 할 게 뭐 있냐 하니까 가위바위보해서 공원 위쪽으로 갔다 오기나 동상 만지고 오기 같은 걸 하자네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밤에 여기 있는 것도 으스스한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지요. 근데 이놈이 담도 크고 겁도 없는 데다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옥신각신하다 재밌겠다고 하자고 하는 바람에 나머지 저 포함 나머지 친구들도 동참했죠.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공원 꼭대기 갔다 오기, 동상에 손 짚고 오기 등을 하며 유치하게 보냈습니다. 하다 보니 나름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더군요. 그래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시간도 늦고 해서 집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하고 과자더군요. 초등학교 건물이 줄지어 3개 있었는데 제일 뒷건물은 앞건물과 공원 숲으로 가려서 불이 켜져도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이 6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4층 화장실에 가서 불 켜고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손 흔들기를 하잡디다. 건물 뒷문 쪽에 있으면 화장실 창문이 보이거든요. 공포 얘기에 단골 손님 중 하나인 밤중에 학교 건물로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3명 다 거의 동시에 하고 싶으면 니 혼자 갔다 온나 완전 돌았네 하면서 거부했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놈의 고집과 우기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냐는 둥. 남자 새끼들이 겁도 많네. 여자도 너희들보다 낫겠네 등등. 이놈의 멍멍소리에 결국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3명이 한 놈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들어갈 사람을 정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목만 내는 습관 때문에 제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습관은 여전하지만요.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건물 뒷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안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게 너무 무섭더군요. 그래서 쪽팔리고 뭐고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우겼죠. 저놓고 그러기가 어딨냐고 했지만 진짜 혼자선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한 명만 더 뽑자고 했고 결국 저와 같이 어둠 속으로 갈 동지를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처음에 이 놀이를 제안한 놈은 당연히 안 걸리고 둘이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서 친구와 저는 뒷문으로 어둠 속의 학교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그렇게 보급되지 않아서 4명 중 1명만 가지고 있었죠. 그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서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계단 위를 보니 소름이 끼치는 게 진짜 무섭더군요. 옆에 친구를 보니 그놈도 나 같은 기분인지 얼어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남자끼리 이상한 사이는 아닙니다만 서로 손을 맞잡고 계단을 올라갔죠. 쉬는 시간에 매점 갈 때는 서너 다름이면 끝나는 학교 계단이 왜 이렇게 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 화장실은 복도가 길게 있고 그 양끝에 하나씩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계단도 양끝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어서 둘은 올라온 계단 앞쪽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서 화장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둘이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니 남은 두 놈이 손을 흔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몇 분도 안 되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뭔가 해냈다는 생각에 마음도 놓이더군요. 그래도 무섭기에 불 끄고 내려가야겠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밖에 두 놈들 낌새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우리 둘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오래고 손짓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작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둘의 행동이 다급해지더군요. 허둥지둥하면서 빨리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이서 우릴 놀래키려고 장난치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오더군요. 그래서 온몸이 오싹해지면서 무서워진 친구와 저는 불도 안 끄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굴러 떨어지지 않고 나왔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밖으로 나와서 겁에 질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꼭대기에 화장실 불이 켜지더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말했고 우리가 왜라고 했을 땐 5층 화장실에 불이 켜졌다네요. 그래서 건물을 보니 4층 화장실에까지 불이 켜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보고 있으니 4층에서 6층까지의 불이 거의 동시에 꺼지더라고요. 그 다음 우린 외마디 비명 하나만 남겨두고 뒷담을 넘어서 도로까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로 쳐다보니 다들 땀에 젖었더군요. 숨을 돌리고 정신을 차리고서는 귀신이 아니고 한밤중에 학교에서 장난치는 철없는 것들을 혼내려고 순찰 중인 경비 아저씨나 당직 근무 서는 분이 장난친 걸 거야 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3개층의 불이 거의 동시에 꺼진 건 세 사람이 아니고선 어떻게 된 것일지 하고 서로 그렇게들 납득하고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공포가 지워진 다음부터는 꽤 오랫동안 학교나 여러 자리에서 우리들의 흔치 않은 경험담을 늘어놓았답니다. 우리의 혼을 빠지게 만들었던 그것의 정체가 무엇일진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뿔뿔이 흩어진 우리 친구들에게 서로 잊지 못할 기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